오늘 저희는요, 먼저 내 집 마련한 언니들, 약간 동네 언니들의 수다? 이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할 수는 없고, 그냥 저희가 맨 처음에 내 집 마련을 할 때 어떤 거를 좀 관심 있게 받고, 또 그런 거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볼 거거든요. 제가 내 집 마련을 할 때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 이 친구예요. 이 무민이를 닮은 저의 첫 번째 손님으로 저희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했는지 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일단 에리님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하셨어요?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2014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2014년에 결혼하고 네, 당연히 처음 결혼했을 때는 이제 내 집에 없었고요. 그러다가 2015년 정도에 좀 어떤 약간 계기가 돼서 저는 실제 지어져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신축이나 청약을 했던 게 아니고 기축 아파트, 이미 남이 들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수해서 내 집을 마련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 세대님은 어떻게 하셨죠? 일단 에리님은 기축 아파트를 했고, 그리고 저는 청약으로 당첨이 돼가지고 이제는 지금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3년 뒤에 들어갈 예정이랍니다. 왜 내 집 마련을 해야 될까요?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서 보면은 부자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해요. 부동산을 깔고 앉아있지 말아라. 그 돈을 다르게 활용하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집을 사야 되는 걸까요? 사실 집을 왜 사야 되는지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사고 싶지만 못 사는 분도 많으니까 왜 사야 되는지 한번 에리님의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그 부자 아빠 책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 집이라는 게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재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깔고 앉아있지 말고 현금화를 시켜서 사업을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냥 나름 소신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바로는 저는 원론적으로 솔직히 집을 꼭 사야 된다? 그리고 사서 팔아야 된다? 뭐 어떤 정답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사느냐 안 사느냐 자체는 개인 선택의 차이고, 집의 기능이 세 가지라고. 네. 안정감을 주는 공간과 자산, 재테크 수단 생각해요. 이렇게 세 가지의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그죠. 이 세 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필요한 사람은 내 집 마련을 해야겠죠. 저희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종류가 무엇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랄까? 이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보편적으로 보는 방법이 내 집을 살 수 있는 방식을 저는 크게 4가지로 보거든요. 첫 번째는 그 청약, 우리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청약을 통해서 되는 거.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신축 아파트, 새 아파트를 사는 거. 그리고 가장 흔한 게 이제 기축이라는 건 이미 지어져 있고 남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 거. 에리님이 지금 했던 방법이고,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파트를 사는 거. 저는 보통 요 4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면 거의 포함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청약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청약은 나라에서 새 아파트를 공급을 해요. 근데 공급을 하면서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추첨을 통해서 주는 거거든요. 네. 청약에 왜 그렇게 다들 열광을 하느냐. 맞아, 로또라고 막 하잖아요. 네. 장점이 있다면 일단 새 아파트,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 아파트를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새 거 싫어하는 사람 없겠죠. 그래서 새 아파트에 최초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 청약이란 제도 자체는 나라에서 관장을 하는 거다 보니까 주변의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신축. 네,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장점은 새 아파트라는 거. 그쵸, 네, 그것도 두 새 번째 아파트. 장점도 새 아파트라는 거. 네. 뭐 신축 아파트는 사실 딱히 단점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새 아파트라는 게 가장 장점인 거고요. 단점이 있다면 비싼 거예요. 비싼 거. 네, 그러니까 새 아파트고 바로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청약이랑 똑같지만 3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전혀 뭐 비싸다는 단점 말고는 딱히 단점이 없어요. 우리 동네에 지어져 있는 아파트들이 다 기축 아파트거든요. 이미 지어져서 누가 들어가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신축과 기축의 차이는 보통 한 10년을 기점으로 나뉘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은 지 10년, 입주한 지 10년 된 것까지는 그냥 신축이라고 보고, 그 이상부터는 기축이라고 하는데요. 기축 같은 경우의 장점은 사실은 신축이 새 거라 좋기는 하지만 처음 들어가 살 때 되게 어수선해요. 상가도 비어있고 뭐 동네에 자리도 안 잡히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기축은 이미 남들이 산 지 10년이 됐기 때문에 인프라 같은 게 되게 잘 갖춰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똑같은 입지에 기축과 신축 아파트 2개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신축이 더 비싸고 기축이 좀 더 싸기 때문에 그쵸. 장점이라면 조금 더 싼 거죠. 그쵸. 네, 그런 그거에 따른 단점은
그 이제 고장날 일만 남았다는 거죠. 고장나고 수리하고 늙어간다는 그런 일만 남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얘기 드렸던 게 재개발, 재건축인데요. 네. 사실은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 단점이 엄청 많아요. 생활 인프라가 되게 열악하고 일단 장점보단 단점이 좀 더 큰 거죠. 네, 헌집에 거주를 하면서 새로 짓는 집을 이제 기다린다는 의미인데 되게 오래 기다려야 되고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실은 사람들이 재개발, 재건축하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 줄 아는데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추가로 돈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그 새 집을 짓기 위해서 기존에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도 돈을 회수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시간과 돈, 삶의 질 같은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는 큰 단점이 있지만 네. 사실은 장점으로는 재테크 가치가 있어요. 재테크로서의 그러니까, 가치. 네, 이거를 사실은 그냥 실거주하는 집으로 재개발 물건 같은 거를 보느냐에 대해서 말발부가 되게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네. 재테크 수단으로서 집이 되게 강력하게 필요하신 분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정말 너무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나는 내가 이 집을 통해서 이거를 이겨내고 말겠다. 이겨내고 말겠다. 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참고 사는 거죠. 그래서 꼭 그렇게 된다고 비난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저는 사실 청약은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청약을 고려하시고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네. 청약으로 집이 되셨잖아요. 아, 네. 저는 그러니까 청약으로 된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 하면 좋은지 좀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청약에 특공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오늘도 이 책을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제 청약을 준비했을 때 이 책을 약간 좀 뭔가 교과서처럼 보고서는 준비를 했었어요. 네. 왜냐면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기도 해서 네. 여기에 보면 특별 공급이라고 특공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특공인 경우가 일단은 저희처럼 신혼부부 특공, 그 다음에 기관 추천. 이 기관 추천이라는 게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이 기관 네네. 추천이 되는데 이거 진짜 많이 모르거든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아니면은 그러면은 꼭 해야 돼요. 또 뭐가 있냐면 다자녀 가구. 아이가 많으면 국가에서 혜택을 되게 많이 줘요. 네. 그러나 저는 아이가 없고 아직. 네,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빡세게 살아야 될 것 같다는 느낌. 그 다음에 이제 노부모를 부양하는 사람들을 위한 네. 특별 공급. 그 다음에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주는 네. 특별 공급. 이런 식으로 한 5개가 있어요, 특공이. 혜택을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우리 이제 집 어디에다 사야 될까요? 청약할 때도 어디 지역에다 넣지? 막 이런 것도 고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쵸, 질문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 네, 어디에 사야 되냐고요. 그거는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아파트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우리가 어디에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학군, 교통, 편의시설, 그리고 새 아파트 이런 조건이 갖춰진 곳을 사면 돼요. 학구적인 분위기가 나는 동네를 그냥 통틀어서 학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어떤 분들 중에서 나는 애가 없으니까 학군은 되게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왜요? 집이라는 거는 내가 사기도 알지만 언젠간 내가 팔기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집을 파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학군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꼭 집을 어쨌든 살 때는 내가 사는 조건 말고 남의 기준으로도 한 번쯤은 생각해봐요. 교통은 사실 직장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서울의 김포에 근무를 하셨어요. 네. 굉장히 외곽인 거죠. 서울 외곽에 근무를 하셨는데 그분은 사실 김포 옆에 새 아파트들이 막 밀집이 돼 있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강남 왜 비싼 거야? 여기가 훨씬 더 새 아파트가 좋은데?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꿈을 뻔했어요. 강남 왜 좋으냐고. 근데 생각해보면 강남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학군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직장까지의 거리도 강남 그 테헤란로라는 그냥 직장이라는 배우지를 바로 앞에 끼고 있기도 하고 2호선을 이용해서 을지로까지도 쉽게 갈 수 있고 여의도까지도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런 요건들이 합쳐져서 가격을 결정한 건데 이것도 사실 나한테는 별로 필요 없는 조건이지만 맞아요. 남들은 강남이 필요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조건으로는 사실 편의시설이었는데요. 네. 편의시설이라고 하면은 마트, 도서관, 뭐 복합문화시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맞아요. 영화관이라든지 쇼핑할 수 있는 곳 이런 데 네. 말하죠. 편의시설들. 이것도 내 기준 아니고 남의 기준으로도 생각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평생 운동 진짜 싫어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뭐 문화센터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럴 수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남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결론은
어디를 사야 되냐면 그냥 동네 대장을 사세요. 그 동네의 그게 대장. 네, 남들이 좋다고 판단한 데가 나도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고 판단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오히려 이렇게 넓은 데서 이런 거를 다 따지면서 직접 뭔가를 픽하기가 되게 어렵다면 남들이 대장이라고 말하는 우리 동네 대장 아파트를 보고 왜 그런 평가를 받는지 역으로 따져보세요. 그러면 분석이 되게 쉬워져요. 그니까요. 네. 사실 저는 제가 사는 곳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5분 차이? 혹은 뭐 얼마 차이 안 나는데 가격이 억 단위 차이가 나요. 막 1억 정도가. 네네네. 난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아니 네. 뭐 그냥 지하철 내려서 바로 있는 것 뿐이고 지하철 내려서 잠깐 마을버스 타고서는 한 4정거장 가는 정도의 10분 거리인데 왜 그렇게 다르지? 했는데 1억 차이가 나요. 근데 맞아요. 네.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어디에 사야 될지, 이게 오를지 막 이런 것도 얘기를 해봤는데 집의 종류가 생각보다 많잖아요. 뭐 네네. 아파트라는 것도 있고 빌라도 그죠. 있고 네. 단독주택도 있고 이런 것들도 내가 결정을 할 때 전 되게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이제 내가 어떤 상황에 네.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장단점? 네, 대표적인 거 3개를 꼽자면 네. 저는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이렇게 3가지인 거 빌라와 단독주택 이렇게 3가지. 아파트의 장점이라면 집단으로 이게 사람들이 거주를 하니까 그에 딸린 되게 큼지막한 인프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아파트 안에 헬스장, 도서관, 헬스장, 도서관. 도서관. 네, 요즘에 조식 주는 아파트도 많아요. 맞아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으로 아무리 헌아파트여도 들어가 있는 게 경로당, 뭐 이런데 어린이집 이런 거 다 들어가 맞아요. 있잖아요. 저희 아파트에도 있어요. 맞아요. 예, 이렇기 때문에 아파트 그냥 이런 게 되게 장점이긴 해요. 그리고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인기가 많으니까 매매가 사고 팔기가 진짜 쉽다. 진짜 아파트가 좋아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도 있지만 사고 팔기가 쉬우니까 되게 안전한 자산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맞아요. 아파트를 선호하기도 해요. 예. 맞아요. 그런데 이제 단점이 있다면 사실은 내가 30평 아파트를 가졌다 그래서 내가 땅을 30평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전체 면적을 사실은 같은 땅 위에 여러 명의 집이 올라가 있는 거니까 그쵸. 지분의 형태로 나누면 실제 내가 소유한 땅은 얼마 되지도 않고 맞아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비싼 거죠. 결국에는 사실 부동산은 땅인데 예를 들어 내가 30평 아파트 살다가 내 지분이 5평이야. 근데 나 이 아파트 안 쓸 테니까 나 여기 아파트에서 5평 땅 좀 떼줘. 이렇게 얘기한다고 떼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쵸. 전혀 못하죠. 그죠. 네. 그런 식이기 때문에 내 땅이지만 아무것도 못해. 약간 이런 문제점이 있죠. 그 다음 거는 빌라? 빌라인데요. 사실 빌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랑 비슷한 인프라를 누려요. 그러면서도 비슷한 인프라. 네,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한 저렴한 거죠. 편. 단점은 사고 팔기가 조금 어렵죠. 선호도가 떨어지니까 그만큼 찾는 사람도 적고. 마지막이 단독주택인데요. 단독주택은 사실 요즘 되게 떠오르는 주거 형태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도 조금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의 수요층이 뚜렷해지면서 되게 단독주택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장점은 땅을 소유했다는 거?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내 땅 위에 내가 집을 지은 거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내가 뭘 해도 내 마음이야. 땅을 짓든 뭐 집을 짓든 집을 부수든 내 마음인 거고. 역시 부동산은 땅이에요. 단점이 있다면 관리가 어려워요. 내 집이니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 어쨌든 나한테 맞는 주거 형태를 찾아봐야 돼요. 저는 완전 아파트 선호자. 여기는 좀 단독주택 선호자. 공부할 때 도움이 됐던 블로그 아니면 카페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이런 정보들 좀 전해주실 수 있을 만한? 사주와 부동산이라고 반포 쪽 재건축 아파트를 본격적으로 다뤄놓은 데가 있어서 거기는 이제 제가 좀 관심 있어서 많이 가고요. 상가는 뭐 관심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괜찮은 카페 하나 있어 소개해드릴게요. 살모사의 커피하우스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여기 상가 정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풍백님이라고 블로그에 약간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다양한 주제로 글을 쓰시는데 입지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쓰세요. 부동산 입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입지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 엄마들의 부동산 공부? 이렇게 엄마들의 기초적인 부동산 공부를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는 그분 것도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저랑 되게 비슷하게 절약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절약하고 그리고 투자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끊임없이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초절약녀 아린이라고 그분의 블로그도 좀 추천해요. 오늘 그럼 소감 한마디 어떠셔? 아니면은 뭐 이게 아프리카 어떻게 보면은 요렇게 등장했지만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란제이님. 재밌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손만 안녕히 계세요. 이 존재감이 빠빠이.